반갑습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요, 인도와 그 위에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요, 지금은 이란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페르시아였어요. 네, 중국에서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3년 뒤에 지구상의 어느 한 나라에서 국왕이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침략자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고요. 국왕의 이름은 도스트 무하마드 칸이었어요.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남쪽엔 인도가 있었고 서쪽에는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아프가니스탄이 몽골의 정복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바부르라는 이름의 인도의 군주가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제국을 또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서쪽 경계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200년 후에 미르와이즈 호토키 칸이라는 위대한 아프가니스탄의 추장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처음에 이 미르와이즈는요,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국왕이 아주 잔혹한 사람을요, 자신의 고향인 칸다하르 시에 총독으로 파견했어요.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체포가 되고 살해되는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르와이즈는요, 그 잔인한 총독과 그 경호원들을 초대해서 시골로 소풍을 갔다가 그 모두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르와이즈는요, 군대를 이끌고 칸다하르시로 진격을 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내고서 국왕이 되었어요. 이 미르와이즈 호토키 칸이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에 세상을 떠나자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침략군을 물리쳤는데요. 진주를 뜻하는 두라니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진주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름으로 뜻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 두라니가 죽자 다음에 누가 국왕이 되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 병사가 나타나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도시인 카불시를 장악을 했는데요. 바로 도스트 무하마드였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카불시의 칸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싸워서 주위의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죠.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들, 다른 추장들도요, 도스트 무하마드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됐죠. 이 사람은요, 싸움만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 이외의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영국도 러시아도 그들의 국경선 사이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다른 한쪽이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은 도스트 무하마드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영국은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결을 벌였는데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러시아 정부가 페르시아를 설득을 해서 서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일에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이 정말로 러시아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자 영국 정부가 페르시아 국왕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군대를 되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는 영국의 적이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페르시아 군대는요, 당장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트 게임의 대결에서는 영국이 승리했죠. 그 다음에 영국은요, 도스트 무하마드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이 도스트 무하마드가 병사들을 더 모아서 페르시아와 러시아 군대와 싸우게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도스트 무하마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이 국왕은 영국 정부에게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인도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에서 영국이 군대를 보내주면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친구이자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는 자신들의 차지였잖아요. 영국 정부가 거절을 하자 도스트 무하마드는 이번에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영국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영국은 인도의 세포이 군대와 영국군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어요. 도스트 무하마드는요, 끝까지 싸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군이 이겼을까요? 아프가니스탄 군이 이겼을까요? 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그 영국 군대가 완전히 괴멸해 버렸어요.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단념했어요. 군대가 몰살당한 원한까지 잊을 수가 없어서 영국군의 여러 부대는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부족장들은요, 다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도스트 무하마드에게 남은 것은 이제 카불이라는 시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도스트 무하마드는요, 15년 동안 천천히 그의 왕국을 다시 일으켰어요. 영국과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영국 군대가 몰살을 당했던 그 해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1855년에 도스트 무하마드는 영국과 이제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도스트 무하마드는 계속 영토를 넓혀갔어요. 1863년에 이르러서는요,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지역에 남아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까지도 다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외국 침략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한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코틀랜드의 차가운 봄날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요, 창밖에 선교사가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리빙스턴은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까지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1도 없었던 거죠. 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는 로버트 모퍼시라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리빙스턴은 1000개도 넘는 그 마을이 있다는 그곳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독교를 알리고 싶다는 욕망이 가슴속에서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리빙스턴은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어요. 아프리카에 가는 배를 탔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점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자 노예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노예무역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노예무역이 불법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프리카의 해안에 배를 대놓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었어요. 그는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땅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었고, 대륙의 한가운데까지 이르는 강이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노예무역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유럽 사람들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사자 한 마리가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자에 물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마을 사람 2명이 사자에게 총을 쏜 덕분에 살아났어요. 인도에서 세포이 항쟁이 있었던 1857년 리빙스턴은요, 자신의 아프리카 탐험에 대한 경험을 글로 썼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1858년 영국 정부는요, 리빙스턴에게 영국 상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서 교역로를 찾아달라는 공식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요, 15년 동안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된 거죠. 아프리카 대륙으로 깊이 들어간 리빙스턴은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를 않았어요. 미국 사람인 헨리 모턴 스탠리라는 신문 기자를 아프리카로 파견을 해서 리빙스턴을 찾도록 했는데, 어떤 마을에서 스탠리는요, 얼굴에 온통 깊은 주름살이 패고 피부에 햇빛에 탄 그 피부가 가죽처럼 까무잡잡하고 살이 뼈에 말라붙은 듯한 그 앙상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리빙스턴이었어요. 네.
그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을 보고서 정말 그 경외심마저 느낀 스탠리는요, 최고의 미국식 예절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리빙스턴은 중앙아프리카의 어느 오두막집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그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서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무 껍질로 싼 시신을 올 굵은 배를 입히고 기둥에 묶어서 해변으로 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들어오던 배에 태워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가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영국과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하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프리카도 영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정복당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